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편. 라면 조리법. 남자가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라면을 끓여요. 출출할 땐 라면이 왔다예요. 냄비에 물을 대충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려 끓이기 시작해요. 더디게 끓는 물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면과 스프를 미지근한 물에 던져 넣어요. 스프 봉지가 떨어졌지만 개의치 않고 건져내 국물 한 방울까지 빨아먹어요. 평생 파트너인 계란과 김치를 꺼내요. 아싸 가오리, 먹다 남은 참치와 햄도 있어요. 라면과 궁합이 잘 맞는 기특한 녀석들이에요. 시큼한 냄새가 나긴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순조롭게 끓고 있는 라면에 계란을 풀고 김치를 넣어요. 그리고 DHA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참치를 넣어요. 참치기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넣어주는 센스는 기본이에요. 이제 대망의 햄사리예요. 햄사리를 넣을 땐 숟가락으로 숭덩숭덩 잘라 넣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냄비 안을 덮고 있는 기름띠를 바라보며 흡족한 미소를 지어요. 그러다 몇 개월째 같은 방식으로 라면을 끓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지독한 매너리즘을 극복할 파격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조리법을 구상해요. 순간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어젯밤 먹다 남은 삼겹살이 그 주인공이에요. 스멜. 결과가 두렵긴 하지만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선 모험을 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감하게 삼겹살을 던져 넣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결과는 하늘에 맡길 뿐이에요. 뭔가 스펙타클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 가슴이 뛰어요. 드디어 계란김치 참치햄 삼겹살 라면이 완성됐어요. 성급한 마음에 라면을 입에 쑤셔 넣다가 뱉어요. 이런 젠장, 입천장 홀라당 닦아줬어요. 느끼하긴 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다 때려치우고 라면 장사나 할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라면은 국물까지 싹 마셔주는 것이 예의예요. 아주 퍼펙트하고 럭셔리한 식사였다고 자화자찬하며 격렬한 감탄사를 내뱉어요. 불룩한 배를 두드리며 상을 발로 살짝 밀어놓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라면 끓이기였어요. 요즘은 드디어 계란김치 참치햄 삼겹살 라면이 완성됐어요. 성급한 마음에 라면을 입에 쑤셔 넣다가 뱉어요. 이런 젠장, 입천장 홀라당 닦아줬어요. 느끼하긴 하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맛이에요. 다 때려치우고 라면 장사나 할까라는 생각에 잠시 빠져봐요. 라면은 국물까지 싹 마셔주는 것이 예의예요. 아주 퍼펙트하고 럭셔리한 식사였다고 자화자찬하며 격렬한 감탄사를 내뱉어요. 불룩한 배를 두드리며 상을 발로 살짝 밀어놓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라면 끓이기였어요. 다음은 여자의 라면 끓이는 방법이에요. 허기를 느낀 여자는 점심으로 라면을 생각해요. 칼로리를 생각하면 절대로 먹어선 안 되는 악의 축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너무 먹고 싶어요. 차라리 저녁을 굶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라면을 찾기 시작해요. 엄마가 3가지 종류로 구비해놓은 라면을 꺼내 칼로리를 비교해봐요. 475칼로리, 475칼로리, 510칼로리. 가장 칼로리가 적은 475칼로리에 MSG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매운맛 라면을 선택하기로 해요. 냄비는 2개를 준비해요. 편의상 국물 냄비와 면발 냄비라 이름 지어요. 국물 냄비에는 라면 조리법에 나온 그대로 계량컵 2컵 반을 정확히 생수를 부어 준비해요. 국물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수를 넣어요. 면발용은 면발이 충분히 익을 수 있을 정도의 물을 채워요. 생수면 좋겠지만 수돗물도 상관없어요.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생수를 넣은 국물 냄비에 야채 스프와 분말 스프를 넣어요. 끓는 점 온도를 높여줘 라면의 맛을 살려줄 것이에요. 수돗물을 넣은 면발 냄비에는 면을 4등분하여 넣어요.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넣어 헤치고 생양파를 넣어요. 생양파가 면발의 기름기를 쫙 잡아줄 것이라 믿어요. 이때 봉지에 남은 라면 부스러기가 보여요. 생라면의 고소함이 여자를 유혹해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입으로 털어 넣어요. 고소함이 온 입안을 감싸고 도네요. 면발이 풀어지면 젓가락으로 면발을 살짝살짝 들어 올려 찬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바람이 반복적으로 만나 쫀득이고 탱글한 면발을 완성해요. 면발이 다 익으면 면을 익혔던 냄비의 물과 기름을 머금은 양파는 버려요. 기름을 빼내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에요. 보글거리며 끓고 있는 빨간 국물에 탱글한 면발을 투하해요. 국물에는 개운한 맛을 돋아줄 파를 쫑쫑 썰어 넣어요. 계란은 노른자 옆구리가 터져 국물이 탁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넣어요.
마지막 순간 얼음을 넣는 건 나만의 비법이에요. 이것으로 면발은 더욱 탱글한 탄력을 뽐내요. 드디어 라면을 먹을 시간이에요. 라면 국물엔 칼슘과 칼륨 성분이 라면의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줄 우유를 조금 부어요. 조심스레 라면에 면을 건져 호호 불어요. 앞접시에 담은 라면을 입안으로 넣어요. 탱글한 식감이 여자를 만족시켜요. 라면 국물은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아요. 살덩어리 그 자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라면에서 면발만 건져 먹는 건 기나긴 고회의 시간이에요. 얼큰해 보이는 국물이 계속해서 한 입만 먹어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먹던 라면 그릇을 싱크대에 버려요. 결국 또다시 라면을 입에 댔다는 자책감에 괴로움이 밀려와요. 엄청난 칼로리와 염분, 몸을 해치는 MSG들이 내 몸에 다량 투하되었다고 생각하니 벌써 살찐 기분이에요. 라면을 사다 놓은 엄마가 원망스러워져요. 이러다가 돼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요. 라면의 칼로리를 지금 당장 소모해버리겠다는 일념하에 여자는 바로 운동을 시작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라면 조리법이었어요. 누구나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믹서 전문점 홈페이지를 될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직장 남녀 점심시간 편. 먼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에요. 남자가 회사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지, 몰래 막고를 치고 있었네요. 하지만 상사에게 걸리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젠 발소리만 들어도 위험인물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경지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와요. 부장이 확실해요. 알트탭 버튼을 광클하자 게임 화면이 모니터에서 사라져요. 여지없이 남자의 뒤로 부장이 눈을 번뜩이며 지나가요. 아싸라비아, 위기를 무사히 넘겼어요. 맞고도 칠 만큼 치고 나니 슬슬 배꼽시계가 알람을 울리기 시작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이 이사님께 결제를 받으러 갔다는 희소식이 전해져요. 그러자 모두들 정광석화처럼 점심을 먹으러 나가요. 오전 동안 열심히 일한 동료들과 당구장으로 가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당구장으로 가는 동안 자장면을 배달시켜요. 오늘은 자장면과 겜비 물리기라는 타이틀이 걸렸어요. 절대로 이기고 만다는 전의를 다지며 당구장으로 향해요. 남자의 구력은 원래 300이지만 회사에선 150이라 뻥깠어요. 드디어 불꽃 튀는 게임이 시작됐어요. 100을 친다는 신입사원 놈의 큐질이 예사롭지 않아요. 썩을 놈. 100 친다는 놈이 투가락을 찍고 한 큐에 80을 빼내요. 그리고는 아이쿠 이런 뽀록이 있나 하며 씨도 안 먹히는 뺑기를 쳐요. 아무리 낮게 잡아도 300 이상은 돼 보여요. 다음부턴 왕따를 시키기로 결심해요. 한참 당구에 열중하는데 기다리던 짱깨가 배달돼 와요. 개떼처럼 달려들어 터프하게 랩을 벗겨내고 걸신 들린 듯 해치워요. 짱깨를 먹어 지우는 데는 대략 3분이 채 걸리지 않아요. 먹을 땐 좋았는데 테이블에 쌓인 짱깨 그릇을 보자 공포감이 엄습해요. 졌다간 한 달간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정색을 하고 한 구 한 구에 사력을 다하기 시작해요.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요. 연병, 사이코 부장이에요. 남자는 동료들에게 모든 행동을 멈추고 입을 봉인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전화를 받아요. 예, 부장님. 오라질, 부장이 밥을 같이 먹자네요. 예. 짜증이 솟구치지만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는 누구랑 있냐고요? 혼자 죽을 수 없어 동료들도 함께 가겠다며 물귀신 작전을 펼쳐요. 다 같이 있어요. 예, 사원들 다. 동료들의 표정이 급속히 냉각돼요. 짱깨배 당구 대회를 금마무리하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당구장을 나서요. 오늘도 여지없이 부장이 죽고 못 사는 청국장 집이에요. 얼마 후 있을 인사고가를 위해서라도 부장의 입맛에 무조건 맞추어야 해요. 남자는 굳은 표정을 피고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고는 음식점 문을 열고 들어가요. 사이코 부장이 먼저 와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두들 얼굴에 밝은 미소를 머금고 다가가 부장님과의 식사가 너무 황송해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아부성 발언을 마구 던져대요. 잠시 후 공포의 청국장이 테이블에 올라와요. 짱깨 면발이 목구멍까지 차 있는 상태지만 너무너무 맛이 있다는 듯 감탄사까지 연발하며 억지로 입안에 쑤셔 넣어요. 그때 사이코 부장의 또 다른 악취미인 식사 시간에 일 얘기에 밥맛 떨어뜨리기 기술이 등장해요. 이번 달 매출 신장 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보래요. 입맛이 뚝 떨어진 동료들이 고개를 떨궈요.
부장의 일장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부장님의 말이 진리라는 듯 주기적으로 고개를 끄덕여줘야 해요. 부장은 마지막 레파토리인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편까지 선보이고 나서야 일장 연설을 마쳐요. 그리고는 왜들 그렇게 기운이 없냐며 젊은 것들이 그래서 되겠냐는 사이코 스릴러를 선보여요. 당당하게 좀 살아. 지가 기운 빠지게 만들어 놓고 왜 기운이 없냐니. 뭐 잣단 게 있나 몰라요. 부장을 진정한 사이코로 인정해요. 밥 먹는 속도는 부장에게 맞춰야 해요. 너무 빨리 먹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늦게 먹어서도 안 돼요. 부장의 밥그릇과 자신의 밥그릇을 번갈아 바라보며 식사 속도를 디테일하게 조절해야 해요. 아몬드가 죽으면 중간중간 사이코 부장의 썰렁한 개그에 배꼽이 빠져버릴 것 같다는 듯 박장대소 해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 드디어 길고 길었던 식사 시간이 끝났어요. 이렇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건 부장님뿐이라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날려대며 부장의 뒤를 졸졸 따라 나가요. 그런 기분이 좋아진 부장은 자네들 챙기느라 요즘 허리가 휜다며 엄살을 부려요. 법인카드로 내는 주제에 생색은 더럽게 내요. 회사로 들어온 남자에게 짱깨와 청국장의 오묘한 조화가 빚어내는 특별한 복통이 찾아와요. 약국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일어서는데 사이코 부장이 아이쿠 이런 커피를 안 마셨네 하며 남자를 빤히 쳐다봐요. 저건 반드시 네가 타다 줬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예요. 짜증나지만 남자는 자동적으로 미소를 띄우며 설탕돌 프림돌 맞으시죠 하고 탕비실로 향해요. 암튼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열받은 마음에 커피에 설탕돌 프림돌을 탄 후 손가락 엑기스와 천연제를 첨가해 특제 커피를 제조해요. 넙죽받아 마실 부장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웃음이 나와요. 특제 커피를 들고 부장에게 다가가요. 부장님! 연병, 싸가지도 없고 눈치도 더럽게 없는 여직원이 부장에게 고급 커피를 조공으로 바쳤어요. 불길한 예감이 후두부를 강타해요. 역시나 부장이 특제 커피를 남자에게 양보해요. 사면 초가에 빠진 남자는 핑계를 대며 위기를 탈출하려 노력해요. 왜 침이라도 뱉었나 보지 하며 남자를 궁지로 몰아요. 우라질,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눈물을 머금고 특제 커피를 입안에 털어넣어요. 대장의 융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에요. 위장이 너 오늘 나한테 왜 이래 이 자식아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이젠 정말 약을 먹지 않고는 못 버틸 것만 같아 일어나 나가려는데 사악한 부장이 자 일합시다 하며 업무를 시작해요. 지금 나가는 건 부장에 대한 반항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럼 인사고과의 융단 폭격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자는 자리에 주저앉아 쓰린 속을 부여잡고 업무를 시작해요. 확 사표를 써버릴까 하는 생각을 약 1초간 해봤다가 바로 접어요. 부모님, 애인,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꾹꾹 참기로 해요. 엄마, 누나, 애인 여러분, 남자들 참 불쌍해요. 남자들에겐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속이에요. 가끔 남자들이 피곤해하고 짜증을 부려도 조금만 너그러이 이해해주세요. 지금까지 남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었어요. 여자의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활용 방법이에요. 11시부터 여자의 마음은 이미 점심시간이 돼요. 여자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친한 동료 아이디 죽여버려 꼴뚜기에게 메신저로 말을 걸어요. 말로 했다가는 어디나 끼고 싶어하는 눈치 없고 말 많은 최대리. 맨날 잘난 척만 하는 진상 윤대리가 끼고 싶어 할지 몰라요. 마치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 척 티 안 나게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어야 해요. 메뉴 결정 시간은 근무 시간 중 여자가 가장 진지해지고 고뇌에 빠지는 시간이에요. 스파게티, 쌀국수, 돈가스, 일본 라멘, 고급 수제 햄버거,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메뉴들을 나열해봐요. 그러다 어제 소맥으로 달리다가 아침 이슬을 맞았다는 동료를 위해 해장에도 좋고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베트남 쌀국수를 선택하는 센스를 발휘해요. 메뉴까지 정해지면 외출 준비를 시작해요.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거울로 얼굴을 살펴보며 수정 화장을 해요. 회사에서 편하게 신었던 실내용 슬리퍼를 출근할 때 신고 왔던 예쁜 하이힐로 갈아 신어요. 11시 45분이 되면 친한 동료에게 메신저로 작전명, 내가 먼저 나가 있을 테니 눈치 봐서 따라 나와라는 비밀 지령을 은밀히 쏘아보내요. 가방에서 점심시간 때 폼나게 손에 들고 싶어 무리의 장만한 장지갑을 꺼내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직 점심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늦게 가면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으니 지금 출발해야 해요. 꼴뚜기처럼 생겨 별명이 꼴뚜기인 부장이 오늘 점심 같이 할까? 라고 물어요. 미쳤나봐요. 저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밥을 같이 먹재요. 단칼에 잘라줘야 정신을 차린다고 생각한 여자는 약속이 있다며 돌아서요. 어떤 사원들은 꼴뚜기 부장과 가끔씩 밥을 같이 먹어준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건 윗사람에게 싸바싸바를 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여자는 동료와 함께 쌀국수 집으로 향해 걸어가요.
장지갑을 활짝 펴 피부 노화의 주범인 자외선으로부터 나의 피부를 보호해요. 난 소중하니까요. 기다리는 시간 역시 회사 인물들의 뒷담화 열전으로 아름답게 채워나가요. 하지만 가끔씩 좌우를 살펴 눈치를 봐주는 건 뒷담화의 기본 원칙이에요. 아무래도 누군가 듣고 있겠다 불안하면 우리만의 은어로 대화를 이어가요. 꼴뚜기 꼴값 떠는 거 봤니? 대갈장군 입냄새 캣짜증나 등 우리가 지어준 개성 넘치는 닉네임으로 열심히 씹어줘요. 드디어 자리가 마련되면 사방을 살펴 아는 얼굴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한 후 착석해요. 테이블 위에 어렵게 장만한 센스 있는 나의 장지갑과 핸드폰을 자랑스럽게 올려두어요. 동료의 장지갑 역시 테이블 위에 올라와요. 어쭈, 동료의 장지갑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구리네요.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센스 있고 실용적이며 비싸 보이는 지갑으로 언제 바꾸었냐며 호들갑을 떨며 칭찬해줘요. 모두 원만한 사회생활의 일부예요. 너무 좋지. 남친이 바꿔줬다는 동료의 자랑질을 들으며 오늘 밤 남친과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나 역시 지갑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요. 쌀국수는 안심과 양지머리가 올려져 있는 메뉴와 해물이 듬뿍 들어있는 메뉴를 먹기로 해요. 동료의 자리에 휴지를 깔고 그 위에 숟가락 젓가락을 놓아줘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다정하고 여성스럽다고 생각해요. 음식이 나왔어요. 뜨거운 쌀국수 국물을 먹다가 꼴뚜기 부장이 뜨거운 걸 먹을 때마다 땀을 뚝뚝 흘리는 것이 생각나 또 뒷담화를 해요. 식사를 모두 마치면 오늘 먹은 음식값을 정확히 뿜빠이 해내고 포인트 카드를 내밀어 적립해요.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들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요. 쿠폰 있으세요? 10잔을 먹으면 한 잔을 공짜로 주는 쿠폰에 도장을 찍는 알뜰함도 잊지 않아요. 사원증을 목에 걸고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 커피를 든 채 거리를 걷는 이 순간이 하루 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뭔가 잘나가는 직장 여성이자 현대 여성이 된 듯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걷다 보니 이미 점심시간은 모두 지나가 있어요. 동료가 늦었다며 서두르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매 시간마다 담배를 피러 나가는 농땡이를 치잖냐. 그럼 여자들에게 1시간쯤 점심시간을 더 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회사의 부조리함을 성토해요. 동료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강하게 공감해줘요. 다녀왔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조금 오바해 당당히 자리로 돌아온 여자는 가방에서 칫솔을 꺼내 함께 점심을 먹은 동료와 이를 닦으러 가요.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생기지 않아요. 어차피 회사 안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 방울 더 할까? 오빠 한 방울, 나 한 방울? 우리의 추억이 방울방울. 두 방울. 참이슬.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생활을 심층적으로 탐구해보는 남녀 탐구생활 보너스 편. 가전제품 고장 편. 먼저 남자의 가전제품 고장 시 행동이에요. 엄마가 TV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대며 궁시렁대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요. 왜? TV가 먹통이 되었다며 AS 기사를 부르려고 전화 수화기를 드는 엄마의 손을 남자가 제지해요. 왜 이래 엄마? 집안에 남자가 있는데 가전제품 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건 자존심상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내가 직접 고칠 테니 출장 수리비의 반을 떼어달라며 빅딜을 제안해요. 수리비에 반 줘요 반. 엄마가 정말 할 수 있겠냐며 걱정스런 눈치를 보내요. 아유 엄마. 새남자 안 볼 거야? 그러자 엄마가 주춤하기 시작해요. 아. 드디어 빅딜이 성공했어요. 알았어? 엄마 아침 한다. 일단 남자는 TV로 다가가 당수로 냅다 내리쳐요. 옛날부터 가전제품은 맞아야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엄마의 따가운 시선이 등에 와서 박혀요. 왜 TV를 때리고 그래? 엄마 의심하지 말라니까. 남자는 집안 구석에 처박혀 있던 공구 상자를 꺼내 들고 와 거실 바닥에 펼쳐놓고 TV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엄마의 신뢰를 얻기 위해 기계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며 개구라를 불어대요. 분해를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거미줄처럼 복잡한 전선들을 일일이 체크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전선에 이상은 없는 것 같다며 아는 척을 하고 센서의 세부 분해로 들어가요. 이런 작은 나사에 맞는 드라이버가 없네요. 하지만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손톱깎이에 달린 나이프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나사머리가 뭉개져 버리는 참사가 일어나요. 계속 헛바퀴만 돌고 손톱깎이에 칼마저 부러져요. 엄마의 인상이 더욱더 심각해져 가요. 남자는 걱정 붙들어 매라며 여유 있는 미소를 짓지만 점점 나락으로 빠져가는 분해 과정이 살짝 두려워져요.
완전 엿됐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열심히 고치는 척을 하며 엄마를 슬쩍 떠봐요. 새로 나온 TV 봤어? 요즘 새로 나온 TV 좋더라. 가격도 많이 싸졌고 화질도 짱이던데. 하며 설명을 해보지만 엄마의 표정은 점점 살기를 더해가요. 너 지금 그거 못 고치겠으니까 새로 살려고 그러는 거지? 더 이상의 분해는 이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 것 같아 회로와 센서들의 먼지를 입으로 불어 제거하고 마치 대단하게 수리를 한 양 조립을 시작해요. 이런 된장, 조립 순서가 기억나지 않아요. 초난감한 순간이에요. 여기서 머뭇거렸다간 엄마의 스파이크가 등짝을 강타할 것이 분명해요. 몰라도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조립에 박차를 가해요. 되는 대로 조립을 마치고 엄마에게 전원을 넣어보라며 소리쳐요. 저는 꽂아봐. 꽂아? 응? 꽂아? 우째 이런 일이. 저 파열음과 연기는 TV가 완전히 사망한 걸 의미해요. 엄마의 눈초리가 자객의 눈빛으로 변해요. 미소를 지으며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다 계산된 거였다며 엄마를 다시금 안심시켜요. 그지?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TV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에요. 그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남자는 엄마에게 차가운 주스를 가져다 달라 부탁해요. 엄마가 살벌한 눈빛을 보내며 주방으로 가 냉장고 문을 열어요. 지금이에요. 엄마가 냉장고 문을 닫기 전에 탈출을 감행해야 해요. 재빨리 신발을 손에 들고 뛰쳐나가며 I'm so sorry but I love you란 거짓말을 남기고 죽기 살기로 토껴요. 엄마의 살기 어린 육두 문자가 남자의 뒤통수에 비수처럼 박혀요. 일주일 정도는 친구 집에 피난가 있어야 할 것만 같아요. 지금까지 남자의 가전제품 고장시 행동이었어요. 다음은 여자의 가전제품 고장시 행동이에요. 커피를 마시며 우아하게 음악을 듣고 싶은 여자는 커피 믹스 한 잔을 예쁜 커피잔에 타 오디오로 가요. 하지만 오디오의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 없는 여자는 조작법을 헤매다 오디오에 커피를 쏟아요. 당황한 여자는 얼른 걸레를 가져와 닦아내며 호들갑을 떨어보지만 얘 또 왜 이래? 이미 커피를 남김없이 원샷한 오디오는 말이 없어요. 쓸쓸히 최후를 맞이한 것 같아요. 한강이야, 한강. 커피를 쏟은 것에 대한 자책감보단 자신에게 돌아올 엄마의 메가톤급 잔소리가 더욱 두려워요. 엄마가 알면. 이 정도 사건이면 한 달은 시달릴 게 뻔해요. 물을 먹은 전자제품은 드라이어로 말리면 다시 생명을 되찾는다는 깨알 같은 정보가 떠올라요. 남친을 만나기 전 내 머리를 말릴 때보다 정성 들여 말려줘요. 다시 두근거리는 심장을 안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봐요. 이런 우라질. 역시 작동되지 않아요. 어떡해. 벌써부터 엄마의 잔소리가 귓속 유스타키오관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아는 오빠, 아는 언니, 아는 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디오에 커피를 쏟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상의해요. 이때 예쁘고 날씬해 재수없긴 하지만 똘똘한 여자 후배 녀석이 효과 만빵 AS 센터에서 공짜로 서비스 받는 법 매뉴얼을 상세히 알려줘요. 첫째, 절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것. 들어 내가 쏟은 척 하지 마. 둘째, 산지는 1년 이내라고 박박 우길 것. 진뚝. 셋째, 모든 게 발각되면 서비스 점수를 낮게 주겠다고 협박할 것. 할까? 들을수록 그럴싸하고 멋진 방법이에요. 여자는 똘똘한 후배에게 맛있는 걸 사준다는 절대로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한 뒤 바로 AS 센터에 전화를 걸어요. 후배가 말한 대로 AS 센터 직원에게 내 잘못은 쏙 빼고 아무 이유 없이 오디오가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해요. 근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친절과 봉사가 모토인 AS 센터에서는 죄송하단 말과 함께 신속히 방문해 고쳐주겠다 약속해요. AS 기사 아저씨가 왔어요. 잠시만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서비스 기사 아저씨가 오는 것이 마음에 걸려 아저씨가 들어오기 전 현관문 앞에 아빠의 신발을 꺼내두어요. 그리곤 아저씨가 오시면 괜스레 오빠 일어나 태권도 갈 시간이잖아 라고 은근슬쩍 부르며 나에겐 아저씨가 덮치면 아저씨를 혼내줄 무서운 오빠가 저 방에 항상 대기 중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오빠가. 아저씨의 표정을 보니 완벽히 속은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 안심이에요. 봐요. 네. 내가 커피를 먹다가 오디오에 쏟아버렸다는 사실은 쏙 빼고 갑작스럽게 작동이 되지 않는다며 불평불만을 쏟아부어요. 안 되더라고요. 직원은 여자가 처음에 했던 대로 오디오의 여러 가지 버튼을 눌러보며 조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 오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해요. 오디오를 분해하자 은은한 커피향이 퍼져나오며 커피를 잔뜩 머금은 오디오의 질펀한 내부가 드러나요. AS 직원이 혹시 커피 쏟았냐고 물으면 어머 아저씨 커피. 바로 정색을 하고 절대로 그런 적 없다 하며 큰 소리로 따져 물어요. 어머 세상에.
아저씨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면 대기업 서비스 정신에 대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현재 기사님의 서비스에도 엄청난 불만을 느끼고 있다는 걸 충분히 어필해요. 잠깐만요. 그럼 아저씨는 식겁한 얼굴로 계속해서 오디오를 살펴줘요. 녹물 맞죠? 녹에. 속으로는 뭐 이런 진상이 다 있냐는 속마음이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면 돈이 드니까요. 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아저씨를 보니 털난 양심에 가책이 생기며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럼 시원한 물에 얼음을 동동 띄워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고는 스스로 착한 내 마음씨에 감동해요. 잠시 후 나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아저씨가 분발한 듯 거짓말처럼 오디오가 작동을 시작해요. 엄마에게 들키지 않고 거기다 땡전 한 푼 들인 것이 없이 오디오를 고쳐냈다는 사실에 여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요. 이 아저씨가 엄마의 잔소리에서 나를 구출해준 영웅 같아 보여요. 이제 영웅 아저씨가 공구를 챙겨가려고 해요. 아저씨! 잠깐만. 이때 여자는 아저씨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내요. 노트북, mp3,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전자제품 전문가에게 묻고 싶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문의해요.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아저씨는 자사제품이 아닌 것에도 친절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곤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고객 만족 점수를 만점 달라며 나에게 슬쩍 로비해요. 까짓거 쿨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줘요. 어차피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전문가를 집으로 들이길 잘했다고 느끼며 친절한 미소로 아저씨를 집 밖으로 배웅해드려요. 계세요?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여기서 잠깐 서비스 센터 직원의 탐구 생활이에요. 여자 고객님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남자 신발을 밖에 꺼내놓고 자꾸 빈 방을 향해 오빠를 찾아요. 100% 방 안엔 남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을 거란 걸 알지만 속는 척 해줘요. 그래야 고객이 안심하니까요. 여자 고객님들 혼자 있다고 걱정 마세요. 저희는 절대로 고객님을 해치지 않아요.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직접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버스 이용편. 먼저 남자의 버스 이용 방법이에요. 오늘도 친구들과의 약속 시간에 늦은 남자가 허겁지겁 달려 나와요. 아, 저기 약속 장소로 향하는 버스가 보여요. 남자는 우사인 볼트로 빙의해 버스를 향해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전력 질주해보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버스는 눈앞에서 떠나버려요. 열이 받은 남자는 가다가 확 빵꾸 나나버려라 하며 자신을 버리고 간 버스를 향해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 그때 간지가 좌절 흐르는 이쁜이가 나타나요. 갑자기 남자를 두고 가버린 버스가 고마워져요. 이런 걸 전화위복이라고 하나 봐요. 남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척하며 이쁜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안구만 살짝 돌려 이쁜이의 선량하기 그지없는 자태를 감상해요. 이런 제기랄, 이제 안구가 탄력을 받아가는데 벌써 다음 버스가 도착했어요. 사내 놈들만 득실거릴 땐 죽어도 안 오던 버스가 이럴 때만 빨리 와요. 이쁜이를 두고 발길이 떨어지지 않지만 한 번만 더 늦으면 삼족을 멸하겠다던 까칠한 친구 녀석의 쌍판대기가 생각나 아쉽지만 버스에 올라요. 버스에 오른 남자는 쿨하게 엉덩이로 버스카드를 찍고 빈자리를 찾아요. 휴대폰을 들고 에어로빅 센터 친구와 며느리 욕을 질펀하게 하고 있는 열혈 아주머니 옆자리, 푸릇푸릇하기 그지없는 깜찍이 여대생 옆자리, 그리고 버스 바퀴가 있어 다리 놓기가 더럽게 불편한 고문 좌석이 남아있네요. 열혈 아주머니 옆자리에 앉았다간 고막에 심각한 이상이 생길 수 있기에 패스하고 깜찍이 여대생의 옆자리로 다가가요. 그러다 혹시 여대생 옆자리나 골라서 하는 음흉한 남자로 보이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남자는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편한 고문 좌석으로 가앉아요. 다리를 이렇게 저렇게 놓아보지만 불편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도대체 21세기의 버스에 왜 이런 좌석이 존재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리에 앉은 남자는 우수에 젖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거리를 활보하는 여자들의 자태를 감상해요. 그때 버스에 근육질의 람보가 올라타요. 이제 빈자리는 열혈 아줌마와 남자의 옆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남자의 옆에 앉으면 가뜩이나 불편한 자리에서 람보의 쫀득한 말근육을 온몸으로 느껴야 하는 악랄한 고문까지 당할 수 있어요. 조조해진 남자는 통로 쪽으로 자리를 살짝 옮겨 앉으며 너 같은 떡대를 가진 사내놈을 위해 비어둔 자리가 아니니 딴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게야 라는 거룩한 뜻을 단호하게 어필해요. 이런 된장, 이 눈치도 더럽게 없는 람보가 자기가 안으로 들어가 앉겠다네요.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최대한 오므려 자리를 내줘요. 람보가 앉자 자리가 비좁아져 숨도 쉴 수 없어요. 게다가 말근육이 몸에 닿자 기분이 아주 더럽기 짝이 없어요.
기분이 확 잡친 남자는 가방에서 DMB를 꺼내 시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부담스럽게 한이 없는 남보가 DMB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져요. 이럴 때마다 남자는 많은 갈등에 휩싸여요. 괜히 채널을 바꿨다간 꼴랑 DMB 하나 가지고 더럽게 유세 떤다는 기분을 줄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냥 접어넣기엔 좀스러워 보이고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괜히 꺼냈나 봐요. 그때 대략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버스에 올라 남자의 근처로 다가와서요. 이 순간이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갈등되는 상황이에요. 양보하기엔 좀 젊어 보이시고 그렇다고 그냥 앉아있기엔 뭔가 껄쩍지근한 어중뛴 상황이에요. 혼란스러운 남자는 일단 눈치를 살피며 마치 난 아주머니를 보지 못했다는 듯 DMB의 고개를 쳐박아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까진 버텨볼만 해요. 그런데 버스 안의 사람들이 저런 싹바가지 없는 놈의 시키 라고 남자를 욕하는 환청이 들리기 시작해요.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아주머니에게 양보를 하려는 찰나 이런 오라질. 옆자리의 말근육 남보가 아주머니 여기 앉으시와요 하며 자리를 양보해요. 이 순간부터 람보는 장유유서를 지키는 건실한 청년이 되고 남자는 페리나가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저도 양보하려고 했으나 아주머니가 기분 나빠하실까봐 참은 것이 왜다 라고 변론하고 싶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는 뻘쭘한 표정으로 자리를 창가 쪽으로 옮기고 아주머니를 통로 좌석으로 양보하며 최소한의 예의라도 발휘해보려고 애써보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해요. 이럴 땐 아주머니가 하차하실 때까지 자는 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잠시 후 아주머니가 하차하자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요. 이제 눈을 떠도 될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때 심 봤어요. 평소엔 좀처럼 볼 수 없는 연예인간지의 쭉쭉빵빵 여신이 강림했어요. 남자는 가랑이를 좁히고 창가 쪽으로 최대한 몸을 밀착시킨 후 이 버스에서 내 옆자리만큼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는 없다는 뜻을 어필해요. 아싸, 오늘 완전 개탔어요. 여신이 내 옆자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아요. 다시는 못 만날 여자임을 알면서도 남자는 괜히 여신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표정은 젠틀하게 유지하고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영어회화 교재를 꺼내 읽기 시작해요. 버스에서도 공부를 하며 미래를 위해 달려나가는 건실한 청년 이미지만큼 괜찮은 남자로 보이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여신의 전화벨이 울려요. 여신이 다정하게 한마디 하네요. 자기야, 어디야? 이런 우라질, 임자 있는 여신이었어요. 몇 시에 만난다고? 엄청난 실망감과 품절 여신에게 설렜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이 몰려와요. 순진한 총각의 순정을 가혹하게 짓밟은 품절 여신이 원망스러워요. 이럴 땐 마구 삐뚤어져 버리고 싶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가 밀리기 시작해요. 이런 속도면 약속 시간에 늦을 것이 확실해요. 벌써부터 까칠한 친구놈의 폭풍 육두 문자가 들려오는 듯해요. 난리 났네, 이 자식들아. 그때부터 남자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요. 그냥 이대로 버스를 타고 갈 경우와 내려서 뛰어가는 경우의 속도를 계산하며 짱구를 굴리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내려서 뛰어가는 편이 빠르겠어요. 기사 아저씨께 사정사정을 하고 후다닥 버스에서 하차해 연락에 뛰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된장, 젠장, 된장. 남자가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타고 있던 버스가 남자를 앞지르기 시작해요. 길이 언제 막혔냐는 듯 뻥뻥 뚫려 있어요. 남자는 하늘을 향해 나한테 정말 왜 이러는 거니? 하며 원망 섞인 저주를 내뱉고 죽기 살기로 약속 장소를 향해 달려가요. 여자가 친구 모임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이어폰을 귀에 꼽아요. 이것은 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니 말도 걸지 말고 절대 귀찮게 굴지 말라는 표시예요. 손에는 버스카드와 각종 할인카드, 적립카드, 쿠폰만을 따로 모으는 예쁜 카드 지갑을 들고 있어요. 아까부터 버스를 기다렸는데 다른 버스는 다 오고 여자가 타려는 버스만 오지 않아요. 슬슬 짜증이 나요. 이때 여자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버스를 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해요. 서울 시내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굉장한 불만감을 느끼는 동시에 왠지 오늘은 머피의 법칙의 연속일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요. 드디어 여자가 탈 버스가 왔어요. 한참 만에 온 버스에 올라타 슬쩍 기사 아저씨를 째려봐요. 아저씨는 여자가 째려본 걸 눈치도 못 채지만 이렇게라도 복수를 해야 마음이 풀리기 때문이에요. 예쁜 카드 지갑을 단말기에 대 삑소리가 나면 재빨리 앉을 자리를 스캔해요. 이때 피부 최대적인 자외선이 내리쬐지 않으면서도 직접적으로 온풍기 바람은 쐬지 않아도 돼 피부에 자극이 없는 통로 쪽 자리가 생겼어요. 심지어 옆좌석에는 엉덩이가 작아 둘이 앉아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않을 것 같은 빈약하기 그지없는 여자가 앉아 있어요. 천천히 자리로 다가가요. 이런 씨, 갑자기 어딘가에서 못생긴 가방이 날아온과 동시에 안면 철판 아줌마가 달려와 낼름 앉아버렸어요. 순간의 방심이 화를 불렀어요. 아줌마는 무적이라는 걸 잊어선 안 돼요.
하지만 여자는 앉는 것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재빨리 버스 안을 다시 스캔해요. 저기 곧 내릴 듯한 액션을 취하는 여자가 보여요. 여자는 재빨리 눈망울이 커 콧사슴을 닮은 여자의 앞자리를 선점해요. 자꾸만 창문 밖을 두리번거리고 지갑까지 꺼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곧 내릴 것이 확실해요. 혹시라도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다른 경쟁자의 눈빛이 느껴지면 앉아있는 꽃사슴녀를 감싸듯 양쪽 손잡이를 잡으며 내 영혼은 이미 이 자리에 착석했으니 꿈 깨쇼. 라는 단호한 의지를 어필해요. 그 후 꽃사슴녀가 내릴 때 여자가 앉기 쉬운 방면으로 길을 살짝 터주면 그 자리를 득템할 수 있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곧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란 희망에 부풀어요. 그런데 멍미, 곧 정거장에 도착한다는 방송 안내에도 꽃사슴녀는 지갑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아요. 여자를 약올려 죽일 작정인가 봐요. 괜히 사람 맘만 들뜨게 하고 내리지는 않는 저 버르장머리는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꽃사슴녀가 초절정 비호감 막장 불려시로 보여요. 이때 버스가 좌회전을 하자 버스로 비춰지는 자외선의 방면이 달라져요. 저 자외선이 버릇없는 막장 불려시에게 엑기스로 모아져 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어요. 이때 드디어 자외선과 온풍기 바람이 없는 안락한 자리가 나타나요.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어요. 재빨리 다가가 라이벌보다 엉덩이를 먼저 들이넣어 착석해요. 평소 달리기 실력은 꽝이지만 자리를 맡을 때는 그 누구보다 재빨라지는 초능력을 발휘해요. 자리에 앉은 뒤 입고 온 미니스커트가 올라가면 가방에서 가디건을 꺼내 무릎 위를 덮고 가방으로 가리는 조신함도 잊지 않아요. 여자는 무심한 시선을 창밖으로 던지는 척하며 옆자리 여자의 패션을 스캔해요. 여자의 무릎 위에 가방이 눈에 띄어요. 명품을 가장하고 있지만 다금질의 상태를 보아하니 짝퉁이 확실해요. 난 지난 여름에 산 네 가방이 짝퉁인 걸 알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아요. 이때 옆자리의 짝퉁 가방녀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요. 절대 관심은 없지만 자꾸 시선이 짝퉁녀의 휴대폰으로 향하고 어느새 눈은 문자를 읽고 있어요. 오빠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돼? 킥킥, 남친이 바람을 피우는 게 확실해요. 여자는 속으로 다른 여자랑 놀고 있으니까 전화를 안 받지 하며 고소해해요. 짝퉁 가방녀가 시선을 의식했는지 슬쩍 여자를 돌아보면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핸드폰을 거울 삼아 앞머리를 정리하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노래를 흥얼거리는 척해요. 진짜 더럽게 눈치 주네요. 이제 문자 구경도 못하고 심심해 죽을 지경인데 뒷자리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여자의 달팽이관을 자극해요. 뭔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분명해요. 자꾸만 그쪽으로 귀가 쏠리고 관심이 가요. 남편 욕, 시댁 욕, 옆집 아줌마들 욕하는 아줌마의 수다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다가 그만 아줌마의 이야기에 빵 터지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내 인연 우리말을 엿들은 게야 라는 눈빛의 레이저를 여자의 뒤통수에 쏘아대요. 여자는 민망함을 이겨내기 위해 일단은 눈을 감고 못 들은 척 쌩까요. 잠시 후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전신을 움찔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모션을 취해요. 아마 잠이 들었었나 봐요. 무지하게 모양 빠지는 순간이에요. 여자는 이 민망한 순간을 누군가 보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빠르게 살펴봐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어느새 옆자리에 앉아있던 짝퉁녀가 사라지고 배불뚝이 아저씨가 나의 다리를 슬쩍 훔쳐보고 있어요. 여자는 자신이 눈을 감고 있는 동안 나의 다리와 자는 모습을 몰래 염탐했을 아저씨를 상상만 해도 불쾌해 죽을 것만 같아요. 재빨리 엉덩이를 바짝 사이드 쪽으로 빼고 등을 돌려 아저씨의 음흉한 시선에 대한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요. 아까 버스가 안 올 때부터 예상되어 있던 최악의 상황이라며 오늘의 일진을 한탄하고 있는데 와우, 이 불쾌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초절정 꽃돌이가 버스에 타요. 명품 지갑을 뒷주머니에서 꺼내 버스카드를 찍는 모습이 간지가 잘잘 흘러요. 꽃돌이가 여자 쪽을 향해 걸어와요. 이 배불뚝이 비호감 아저씨가 옆에 앉아있어 저 훈남이 여자 옆으로 오지 못해요. 이 아저씨가 전생에 나랑 무슨 왼수를 졌나 모르겠어요. 그러다 결국 여자가 내릴 정거장에 거의 다 도착하고 말았어요. 여자는 내릴 정거장 한 정거장 전쯤 일어나 내리는 입구에 서서 어여쁜 카드 지갑을 꺼내 단말기에 찍어요. 그리고 방금 탄 명품 지갑을 쓰는 훈남을 촉촉하게 바라보며 저 이번에 내려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용기를 내지는 못해요. 지금까지 여자의 버스 이용 방법이었어요. 난 안 간다니까. 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과음한 다음날 편. 먼저 남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밤새도록 술로 달린 남자가 낮이 되어서야 눈을 떠요. 얼마나 무식하게 술을 마신 건지 눈에 초점이 잡히지 않고
모든 사물이 매직아이로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해요. 귀신귀신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양복은 물론 넥타이에 서류 가방까지 손에 쥐고 자고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헐,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해서 뒤져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물건이 나와요. 오 마이 갓. 이건 술집에서 종업원을 호출할 때 쓰는 차인벨이 분명해요. 아니 이게 호주머니에 왜 들어있으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뜯어온 건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어제 뭐 한 거지? 어제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 띄운다고 소맥으로 시작해 소주, 막걸리, 맥주를 섞은 저주의 폭탄주 소막맥까지 연락에 달리던 기억이 얼핏 나긴 해요. 무슨 실수라도 한 건 아닌가 싶어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그저 집까지 무사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두통과 함께 사하라 사막이라도 온 듯한 무시무시한 갈증이 솟구쳐요. 남자는 냉장고까지 기어가 1.8리터 생수 한 통을 원샷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마시자마자 천년 묵은 괴물이 위장 안에서 트위스트라도 추는 듯 울렁거리며 헛구역질이 나기 시작해요. 불길한 예감이 든 남자는 잽싸게 화장실로 달려가요. 남자는 화장실 문을 열어 제끼자마자 자동으로 무릎을 꿇고 변기를 양손으로 부여잡은 후 변기에 머리를 쳐박고 성악가처럼 울부짖기 시작해요. 약 10여 분간 변기를 붙들고 분노의 아리아를 불러제낀 남자가 10년은 늙어버린 모습으로 화장실에서 기어나와요. 남자는 어떻게든 이 끔찍한 숙취의 고통을 달래보고자 아버지께서 애용하시던 꿀물을 타먹어요. 달달한 게 속을 완벽하게 달래주는 것 같아요. 꿀물이 확실히 왔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자의 위장이 또다시 경련을 일으켜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껴안고 아리아 2절을 불러요.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돼 있다는 콩나물국도 먹어봐요. 이렇게 콩나물 거.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3절을 불러요. 마지막 카드로 수치 해소제를 먹어봐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끌어안고 아리아 4절을 불러요. 이러다 변기와 사랑이라도 빠질 기세예요. 이 모든 방법은 술을 정도껏 먹었을 때나 효과가 있지 어제처럼 무식하게 마신 경우는 산삼 100뿌리를 씹어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남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이러다 위장과 십이지장까지 토해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그때 뭔가 엄청 씁쓸하고 걸쭉한 느낌의 액체가 나왔어요. 이 액체는 주당들 사이에 전설처럼 전해지는 위액이란 놈이 분명해요. 이건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에요. 이놈을 눈으로 확인한 날은 오늘은 죽었다 생각할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주당 전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선 물 한 모금도 먹어선 안 되는 걸 그동안의 경험으로 아는 남자는 탈진 상태가 된 채 침대에 가서 쓰러져요. 그런데 무시무시한 두통이 밀려와 잠도 안 오고 입에선 에이고 에이고 하는 신음소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동시에 도대체 왜 그렇게 술을 무식하게 마셨을까? 나라면 정말 구제불능이네.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멍멍이네. 하며 후회를 거듭하고 반성하다 잠에 들어요. 5시간 후 기절한 듯 잠들어 있던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몸상과 잠들기 전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해장 타임이 된 것이에요. 완벽하게 부활하기 위해 남자가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집 주소를 부른 후 외쳐요. 매운 짬뽕 플리즈. 속풀이엔 역시 짬뽕이 짱이에요. 남자가 배달된 짬뽕의 랩을 터프하게 뜯어 면은 패스하고 국물만 마셔대요. 매운 국물 때문에 머릿속이 띵해지며 땀이 줄줄 흘러요. 주당들 사이에서 이때 흘리는 땀은 어제 마신 술이 나오는 거라 여겨지고 있어요. 땀을 푹 흘린 남자의 속이 살짝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이 풀리자 엄청난 공복감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왜 이렇게 과음한 다음날엔 뱃속에 거지가 100명쯤 들어앉은 것처럼 허기지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냉장고를 열어 제끼고 먹을 수 있는 건 뭐든 꺼내 닥치는 대로 먹어대기 시작해요. 뱃속에 끊임없이 음식물을 투입하던 남자의 위장에서 묵직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남자가 다시 화장실로 달려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응가에서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알코올 향이 피어나요. 남자는 응가 냄새에 다시 술이 취하기 시작해요.
응가를 배출하자 속이 100배는 더 편안해졌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남자는 하루 종일 TV 앞 소파에 드러누워 다시는 술을 먹지도 않을 것이고 이참에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다짐하며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를 무한 반복해요. 띠띠띠띠 오후 6시가 되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몸 상태가 가뿐해졌어요. 거짓말처럼 두통도 사라지고 속쓰림도 울렁거림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참 불가사의한 게 아무리 과음을 해도 다음날 오후 6시경이 되면 몸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때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와요. 헐, 술이나 한잔 하재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단호하게 콜을 외쳐요. 어차피 속은 가라앉았고 낮에 잠도 푹 자서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고 결정적으로 술이 살짝 땡기기 때문이에요. 이때 남자는 그렇게 고생을 하고도 또 술이 땡기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 아닐까 싶어 걱정도 되고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간에게도 미안해져요. 그래도 사회생활하는 남자가 술을 절대 안 마실 순 없는 거고 조심해서 마시면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스스로를 위로하며 술자리로 고고싱해요. 다음은 여자의 과음한 다음날 행동이에요. 오장육부를 사포가 쓸고 지나가는 쓰라린 고통을 느낀 여자가 신음을 내뱉으며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어제 여자는 분명 회식에서 달려 원샷을 외치고 있었는데 눈을 뜬 곳이 집이에요. 순간 이동이라도 했나 봐요. 이때 여자의 눈에 벗다 말고 잠들어버린 신상 블라우스가 눈에 띄어요. 블라우스로 안주를 쌈싸 먹었는지 김치 국물로 얼룩이 져 있는 것이 걸레짝이 따로 없어요. 이때 여자는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요. 블라우스가 이 정도면 다른 신상 아가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여자는 초스피드로 일어나 어제 데리고 나갔던 신상 아가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울렁울렁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움직이기조차 힘드니까요. 하지만 머리가 부서진다 한들 가만히 누워있을 수 없어요. 가방과 옷들이 너무너무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할부도 끝나지 않아 목숨같이 아끼던 가방과 옷들이 처참히 망가져 있어요. 여자는 자신을 쥐어박으며 아가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자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어렴풋 여자가 한 짓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회식에서 신나게 마셔 달려를 하던 여자가 잘난 척을 하며 설교를 하는 과장에게 네가 뭐 잘난 게 있다고 잘난 척이냐며 삿대질을 해대고 대머리를 컴플렉스로 안고 있는 부장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꼴뚜기 부장 이러다가 문어 되겠네. 그렇게 짠돌이니까 머리가 다 빠졌지. 라며 반짝거리는 머리까지 쓰다듬어 준 것이에요. 이것이 정말 꿈이었으면 싶지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여자는 앞으로 회사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대로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게 아닐까 고민에 빠져요. 하지만 사표를 써서 회사에 나온다 한들 이 나이에 마땅히 갈 회사도 없고 대책도 없어요. 여자는 이 모든 사실을 몰라 기억 안 나 하기로 하며 회사 동료들에게 어젯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어제 잘들 들어가셨나요? 라는 문자를 보내줘요. 이렇게라도 하면 쌩까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그런데 이때 오 마이 갓. 거울 속에 폭삭 늙은 팬더 한 마리가 눈에 띄어요. 어제 술에 취해 들어와 화장도 안 지우고 잔 것이에요. 여자는 평소보다 몇 곱절 꼼꼼하고 정성스런 세안을 해주기로 해요. 화장을 지우던 여자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를 방언 터지듯 말해요. 그동안 최고급 화장품으로 만든 도자기 피부를 한순간의 실수로 망쳐버린 것은 미친 짓이니까요. 세안을 마친 여자가 자신이 짓밟은 피부 복원 작전에 돌입하려 스킨을 여는 순간 오 마이 갓. 스킨 냄새가 완전 소주 냄새예요. 여자는 곧장 변기를 끌어안고 어젯밤의 안주들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강력한 분노 레이저를 쏘아대며 해장국 먹어 한마디를 날려요. 해장국 먹어 라는 짧은 한마디 안에 엄마의 수십만 가지 분노가 느껴져요. 여자의 위장은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지만 그냥 닥치고 먹기로 해요. 식탁으로 갔는데 헐, 아빠가 엄마 눈치를 보며 해장국을 먹고 있어요. 상태를 보아하니 어젯밤 아빠도 꽐라가 되었나 봐요.
이때 엄마가 분노의 설거지를 하시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밤새도록 남편과 딸내미의 술주정을 받아주고 술국까지 끓여 바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어요. 여자가 무슨 소리냐, 누가 술주정을 피웠냐 묻자 엄마 왈. 여자가 네 발로 기어들어와서 알라뷰 마미를 외치며 무한 뽀뽀를 날렸대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아빠가 알라뷰 와이프를 외치며 또 무한 뽀뽀를 쏟아부었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진 여자는 조용히 해장국으로 자기 입을 막아요. 그런데 오 마이 갓. 해장국 한 숟가락을 넣자 입덧이라도 하듯이 우액 소리가 터져 나오며 내장이 트위스트 춤을 추기 시작해요. 엄마의 사랑과 정성 그리고 분노를 생각해 한 숟가락만 넣어보려 하지만 위장이 너 어제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 또 먹으려는 거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아우성 치는 것 같아요. 엄마 잘 먹었어. 울렁거리는 속을 달래던 여자의 머릿속에 어제 먹었던 고칼로리의 안주들이 떠올라요. 술을 마신 지 10시간도 넘게 지났고 이렇게 많이 토해냈는데도 아직도 배부른 것을 보면 무지하게 먹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얼굴도 퉁퉁해진 것 같고 팔다리도 두꺼워진 것 같아요. 여자가 도대체 몇 킬로를 찌운 건가 싶어 두근두근 콩닥콩닥한 마음으로 체중계에 올랐어요. 그런데 언빌리버블. 살이 찌기는커녕 2킬로나 빠져 있어요. 토하면서 지방도 같이 쏟아냈나 봐요. 빠진 몸무게를 보고 나니 얼굴도 헬쓱해 보이고 몸도 좀 말라 보여요. 여자는 머리는 띵띵하고 속이 쓰려 죽겠지만 몸무게가 줄었다는 사실에 뿌듯해지기 시작해요. 여자는 이 여세를 몰아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해요. 살다 보면 정말 눈물나게 억울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탐구해봤어요. 누구나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